네, 이번 문제는 감사 증거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감사 증거의 요건도 우리가 위험 중심 접근법에 따라서 감사 위험 모델에서 그 평가를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 감사 위험은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 등 중요한 외부 표시 위험과 그 다음에 목표 적발 위험의 고배 관계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양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목표 적발 위험, 허용 적발 위험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 적발 위험은 나중에 감사 계획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감사 계획이라고 하는 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수단 자체가 여기에 중요성 수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증거는 항상 충분하고 적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 증거는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전제로 해서 항상 충분하게 감사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이제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입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가 적합한 상태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감사 증거 입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가 이해 위험 평가 계획 이게 IS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 이게 먼저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적합성이 감사인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충분성이 결정이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상이할 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외국 이제 회계감사 서적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끌고 와가지고 회계 기준에 이제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이제 서적과 관련해서 탑다운 어프로치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의 평가 결과, 그 다음에 감사 증거의 적합성이 이 충분성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 방식이 이제 ISA에서 문장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충분하고 적합하다. 근데 개념적으로 적합한 상태에서 충분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무조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관련성하고 신뢰성,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가 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는 뭐가 잘못됐을 때의 왜곡 표시입니까? 재무제표에 담겨진 경영진 주장이 잘못됐을 때 왜곡 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특정 경영진 주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테스트를 통해서 입수를 하는 감사 증거도 마찬가지고, 실증 절차를 통해서 입수되는 감사 증거도 항상 감사 증거의 적합성 중의 관련성은 경영진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영진 주장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해봐야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적합하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경영진 주장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이제 등장했던 주제 중에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계감사 기준에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감사 증거의 입수 원천,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감사 증거, 그러니까 문서를 생성하는 그 유지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천과 관련해서는 외부 증거이냐, 내부 증거이냐, 그 다음에 감사인이 직접 입수를 한 거냐, 아니면 회사 경영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수를 한 것이냐,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거 문서냐, 아니면 말로 되어 있는 구두적인 답변이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 증거이긴 하지만 내부 통제가 유효할 때 그 내부 통제에서 감사인이 입수한 그 문서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느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그룹으로
원천과 성격이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부 증거보다는 외부 증거가 더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인이 경영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수한 증거보다는 감사인이 직접 누굴 통해서 받지 않은 입수된 증거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말로 듣는 것보다는 문서화되어 있는 특정 기록 형태로서 감사인이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부에서 입수된 그 어떤 문서가 있다. 그러면 내부 통제가 유효할 경우와 유효하지 않을 때 그 신뢰성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그룹이긴 하지만 내부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내부 통제가 유효할 때 그 유효한 내부 통제로부터 입수된 전자적 형태든 문서적 형태든 간에 입수된 감사 증거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아무리 유효하더라도 해당 내부 통제를 통해서 입수되는 감사 증거는 내부 증거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 증거보다는 그래도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는 항상 이 판단을 머릿속에 꼭 띄워놓고 판단을 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위험평가부터 감사 증거 입수 계획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